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남자 배태합니다. 오늘은 매매는 미끄럼틀이다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이렇게 계좌에 수익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증가하는 분이 있을 테고요. 그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수익이 조금씩 불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불어나긴 불어나는데, 계속해서 빚이 불어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매매를 하면 할수록 빚이 자꾸 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내가 계속해서 계좌가 꾸역꾸역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매매 기법을 그대로 지금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돼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꾸준히 자기의 원칙을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될 듯 하면서도 끝없이 이렇게 계좌가 줄고 있고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매매 스타일을 이분들은 지금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를 스탑하고 자기의 문제점이 도대체 뭔가를 먼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누구나 꿈꾸는 게 신입사원이 되면 꿈꾸는 게 나도 한번 꼭 임원이 한번 돼봐야지 하는 꿈을 누구나 꿀 겁니다. 처음에 입사하는 신입사원이 나는 조금만 경력 쌓다가 이 회사 때려치워야지 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나도 꼭 한번 이 회사의 주인이 한번 돼보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겠죠. 그러면 신입사원에서부터 임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있겠습니까? 먼저 대리가 돼야 되죠. 그죠? 대리 다음에 또 과장이 달아야 되고, 과장 되면 요즘은 과장도 그냥 과장, 선임 과장 이렇게 구분을 또 하죠. 과장 되고 나면 또 차장 달아야 되고, 차장 되고 나면 선임 차장 달아야 되고, 또 부장이 되면 또 선임 부장 돼야 되고, 그렇다고 또 바로 임원 됩니까? 임원보라고 해가지고, 그죠? 임원 되기 전에 또 한 번 더 단계를 거치고,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비로소 이제 꿈꾸던 임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 시험에서 동기들보다 똑같이 승진하거나 더 빨리 승진해야 되고, 과장에서 또 승진 누락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사를 떠나고, 그죠? 대부분은 이 사이에서 다 간두죠. 꿈에 그리던 임원을 다는 경우는 이 통계에서 보듯이, 그죠? 7% 정도밖에 안 되네요. 1000명 중에 7명 정도만 임원이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 다 탈락자가 됩니다. 그죠? 993명은 탈락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0.7%의 확률에 임원이 될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의 대부분은 나는 임원을 꼭 한번 달 거야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감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매매는 어떻겠습니까? 매매를 하는 우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매매가 어려우냐?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꼭 매매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포부를 가져요. 다른 사람이 다 어렵다 해도 왠지 나는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 실패했지만 왠지 나만큼은 꼭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런데 마치 매매라는 것은 이런 미끄럼틀과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제자리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반복이에요. 또 용기를 내 가지고 도전을 하면 이번에는 좀 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있다고요? 추락할 때는 날개도 없습니다. 그냥 곤두박질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계좌가 거들납니다. 그 절망감을 또 이겨내고 또 내가 또 이제는 뭐 배운 것도 이것밖에 없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해서 또 어떻게 종잣돈을 모아서 또 도전을 해봅니다. 또 미끄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정말 이 꿈에 그리는 고지를 도달하는 사람은 임원은 0.7%지만요. 이 파생에서의 이 목표를 도달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죠. 그만큼 어려운 게 우리 파생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하고는 다를 거야 하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또 매매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손절 영상을 올리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손절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전에 이 파생 시장 자체를 손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이라도 원금 회복의 꿈을 접고 이 시장을 떠나는 게 가장 좋은 손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 하고 오늘도 여전히 이 어려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시장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도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바늘구멍 같은 어려운 고지를 뚫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답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매매를 하다 보면 10배, 20배를 수익을 내는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10배도 못 내봤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10배, 20배 뻥튀기 했던 경험은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이런 작은 성공을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원상회복이죠. 미끄럼틀이죠. 그냥 본전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갚아야 될 돈이 자꾸만 쌓여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매매를 그냥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매는 반드시 미끄럼틀이 아니고 계단이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으로만 우리는 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미끄럼틀이면 아무리 올라가도 신입사원이 임원될 때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승진을 하면 떨어지는 건 없죠. 과장이 대리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부장 됐다가
퇴사하면 몰라도, 그죠? 다시 가정으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매매는 어떻습니까? 한번 올라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 방심하면 다시 신입사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부장도, 차장도, 가장도 어느 한순간에 신입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예방하는 거는 도대체 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끄럼틀이 아니고 매매는 계단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지금 5천만 원 밖에 없다. 근데 내 꿈은 100억이야. 파생으로 100억을 만들 거야. 이 5천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매를 하면 계속 되돌림입니다. 어느 정도 쌓였다가 또 원상회복. 어느 정도 쌓였다가 또 깡통. 계속 이게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이 꿈이 요원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신입사원이 당장 임원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리가 돼야 되겠죠. 그 대리의 목표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 한 계단만 올라가면 돼요. 얼마? 나는 5천으로 1억 만들겠다. 기간은요, 본인마다 틀리는 거죠. 다르죠. 그죠? 왜? 나는 한 달에 20% 수익 내기도 어려워. 나는 한 달에 200% 수익을 낼 수 있어. 각기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5천만 원으로 출발해서 내가 1억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매매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쉬어야 돼요. 한 계단을 오르고 나면 반드시 매매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자기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휴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쉼표 없이 올라가는 것은 미끄럼틀입니다. 언젠가는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계단처럼 한 단계를 돌파하고 나서 반드시 휴식을 가지고 그 다음 구상을 하고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표가 2억이다. 그 휴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1억으로 그 다음 목표를 또 설정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또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10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돼요. 그런데 매매라는 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1억으로 다시 휴식 후에 스타트를 했는데 가다 보면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요? 계좌가 40% 손실이 나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이때도 쉬어야 돼요. 즉 1억으로 2억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계좌가 6천만 원이 됐다. 멈춰야 돼요. 여기에서 그냥 매매를 계속하면 그냥 또다시 미끄럼틀이 됩니다. 자, 이때도 멈춰야 되는데 이때도 매매를 쉬어야 돼요. 쉬는데 앞에 거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자기한테 상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벌을 줘야 돼요. 같은 매매의 중단이지만 전자와 후자는 다릅니다. 40%가 됐을 때는 이 내 매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곱씹어보고 되짚어보고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벌칙을 줘야 됩니다. 일주일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보름은 쉬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다른 매매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이 6천으로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목표를 도달해도 자기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쉬고 미끄러져 가지고 마이너스 40%가 됐을 때 벌칙으로 매매를 또 중단하고 이렇게 매매를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설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5천만 원으로 2억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배를 그죠? 뭐 한 달 만에 4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2억으로 8억 만드는 것도 한 달이면 될 것 같고 그죠? 8억에서 20억 만드는 것도 그 다음 달이면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6개월도 안 걸릴 것 같죠? 느낌상으로. 6개월 만에 나는 5천만 원으로 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죠. 브레이크 없는 매매는 언제나 미끄럼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자기의 매매 스타일에서 얼마나 공감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중간에 휴식 없는 매매는 반드시 되돌림으로 실패하게 되더라. 그래서 항상 계단식으로 이 천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나누어서 그 목표를 내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열심히 그 목표에 도달하면 자기한테 반드시 휴식을 주고 보상을 주고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 이 어려운 파생에서도 미끄럼틀 없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